영상에서 우리가 오픈AC의 목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었는데, 이번 영상에서 오픈AC의 그러니까 원리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걸 한번 좀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어, 상당히 좀 기술적인 부분이 좀 있긴 합니다만 재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러분들이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를 이미 가지고 있다고 상정을 합니다.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가 있다는 것도 상정을 하고, 그리고 이번 영상과 다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한 가지를 정확히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재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뭐냐니까 AI가 사람의 지식 노동을 어떻게 대체하는지, 어떻게 대체할 수 있는지를 직접 볼 수가 있는 영상이에요. 이번 영상, 다음 영상 두 개의 영상을 보면은 AI를 저런 식으로 쓸 수 있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여러분들 일단 블록체인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고 상정을 하고, 그런 다음에 자, 요런 프롬프트를 R1한테 보낼 거예요. 자, 먼저 간단히 설명을 하죠. 자, 인구가 1000명인 마을이 A와 B가 있고, 그리고 이 마을은 독립적으로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고 또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디지털 화폐는 물리적 형태의 화폐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물리 화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모든 화폐는 디지털이란 말입니다.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A와 B 말 두 개에다가 딥식을 하나씩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올해 딥식 A, 딥식 B라고 부를 거고, 그 딥식은 마을 주민 간의 거래를 기록하는 장부를 또 생성하고 갱신을 해요. 그죠? 이 딥식. 그리고 다만 딥식 A는 A 마을 주민의 장부를 생성하고, 딥식 B는 B 마을의 주민들의 장부를 생성하고 또 갱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부는 뭐냐니까 주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하는 장부예요. 자, 그리고 각 마을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합한 새로운 유행의 마켓, 그리고 모든 거래는 이 마켓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상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결제는 디지털 화폐만으로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A 마을의 주민 C가 D로부터 빵을 구매하고 이를 지배했다면 C와 D는 각자의 디지털 서명을 첨부하여서 그리고 딥식에 전달하고, 딥식은 이걸 어떻게 다시 기록한단 말이에요. 어떤 의미인지 지금 화면에서 이 글자가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천천히 한번 먼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각 마켓은 거래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알고리즘을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범죄는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화폐 발행량을 알고 있고, 그리고 한 마을의 장부에 표기된 현금의 합계는 항상 화폐 발행량과 같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딥식의 소스 코드가 공개되어 있다고 가정하면은 딥식이 장부를 생성하고 어쩌고 하는 것을 모든 주민들이 투명하게 관찰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화폐의 총량이 언제나 일정하다는 거예요. 여덟 번째는 보면은 장부를 갱신하는 것은 투페이지 커밋 프로토콜. 투페이지 커밋이 어떤 의미인지는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어떤 두 사람 간의 거래가 체결되었다면은 그 거래가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데이터베이스에 업데이트할 때 A와 B의 데이터가 다 업데이트 되거나 아니면 다 안 되거나 둘 중에 하나여야지 어느 한 명만 데이터가 업데이트되고 한 명은 안 되는 그런 경우를 방지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트랭이는 또 머클 파트리셔 트리라는 개념도 있는데 이것도 한번 뭐 간단한 해시 체인 개념이니까 간단한 내용이니까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A 마을과 B 마을 간에 해시를 주고받음으로 해서 그리고 뭐 서로 그러니까 A 마을에 있는 사람과 B 마을에 있는 사람 간의 거래가 발생할 때, 그죠? 그때도 마찬가지 양쪽 마을에 다 같이 합의해서 커밋을 실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 마을과 B 마을은 서로 사용하는 화폐가 다르다라고 상정하는 겁니다. 그죠? 각기 독립적인 화폐를 발행한다고 상정한 거예요. 자, 그리고 마을 주민 각각의 아이디는 그 사람의 파블릭 키이고 이렇게 됩니다. 이러한 논지를 제시했을 때, 자, 여기서 이 논지에서 장부를 위조 또는 변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우선순위에 따라 기술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 내용에서 허점이 뭐가 있는지를 파악을 하라고 R1한테 시키는 겁니다. 어떤 의미가 되시나요? 이 방법은 뭔가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문제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오픈AC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당연히 허점을 이제 찾아냅니다. 찾아낸 게 쭉 올라가서 요거예요. 요게 방금 봤던 그 내용입니다. 이렇게 쓸 때 어떤 내용인지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재밌죠?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28초간 생각을 했어요. 이거 정말 놀랍죠? 사람한테 이걸 시키면은 거의 박사급 연구원, 석사, 박사 과정에 있는 연구원들한테 이걸 시키면은 이걸 답을 내려면 한 2, 3일은 걸릴 텐데 열심히 조사해서 알와는 1분도 안 걸려요. 28초 만에 딱 답을 냅니다. 뭐가 허점인지. 일단 첫 번째, 투페이지 커미트 프로토콜의 동기화 취약성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인지 다시 보시 바랍니다. ACID가 물리적 환경에서 불안전하다 이 말이에요. 구글의 ACID 볼까요? ACID 보시면은 ACID 트랜잭션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어토미시티, 컨시스턴시, 아이솔레이션 그리고 듀러빌리티 그게 줄여서 ACID라고 해요. 그죠? 그러니까 컴퓨터 프로그램에 있어서 어떤 데이터의 일관성 그리고 지속성 그리고 독립성 이런 것들을 네 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렇게 그러니까 중간에 커밋 한 다음에 PMRS 네트워크를 차단하는 이런 그러니까 누군가 범죄자가 있다 그러면은 이런 범죄를 이런 공격을 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합의 알고리즘의 중앙화 취약점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딥식을 제어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렇다면은 그 말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다 제어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비잔틴 폴트 토러런스 메커니즘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비잔틴 폴트 토러런스에는 이거는 이제 암호화 메커니즘이죠. 그러니까 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상호 합의에 의해서 컨센서스 동의 보통 보팅이라고 표시를 하죠. 투표 무엇이 참인지를 입증하는 방법으로서 참여자 각각의 투표에 의존하는 일련의 메커니즘이에요. 이거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재밌습니다. 유튜브에 괜찮은 부분 좀 나와 있는 게 있을 텐데 보시면은 비디오 영상에서 비잔틴 폴트 토러런스가 무엇인가 해서 조금 길이가 좀 긴 게 하나 있어요. 한 30분쯤 되는 거. 요거 같네. 요거 보시면은 요거 조금 복잡하긴 해요. 좀 복잡하긴 한데 요거보다 조금 간단한 것들도 좀 있으니까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블록체인 쪽으로 공부하셨으면 이게 뭔지는 다 아실 거예요. 그다음에 머클 파트리시아 트리 이것도 마찬가지 타임 스탬프 위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이 말인데 이것도 이제 비디오 보시면은 머클 트리가 뭔지 머클 패트리시아 트리가 뭔지 요거 나와 있는데 요거는 이제 프로그래밍 중에서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 말고 펑셔널 프로그래밍 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요거 어떤 내용인지 다 쉽게 알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데이터 업데이트를 신속하게 빨리 진행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제 가상화폐들 중에서 이스리움이 이 방식을 쓰고 있죠. 비트코인보다 그래서 메모리 양을 훨씬 적게 쓰고도 장부를 업데이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게 고주의 순서 조작이 가능하다. 타임 스탬프 시간이죠. 시간 시스템 클럭을 조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시스템 클럭을 어떻게 조작하지 않도록 할 것인가? 입니다. 네트워크 타임 프로토콜인데 요거 여기에 대한 어떤 해결 그러니까 거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죠. 거래 시간 거래가 발생한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전권 거래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0.1초 누가 먼저 거래를 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보장할 수 있느냐 하는 거고 디지털 서명 검증의 논리적 허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법적 거래의 서명을 탈취해서 다른 거래에 재사용하는 거 요걸 어떻게 박을 수 있느냐 정리할 수 있느냐는 건데 그래서 나운스가 뭔지 아시죠? 블록체인에 나오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컨텍스트 바인딩 이것도 같은 개념이에요. 궁금하신 분들은 이 두 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해서 어쨌거나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내용, 우리가 제시한 이 내용만 가지고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는 겁니다. 있고, 그리고 이중 지출, 더블 스펜딩이라고 그러죠. 더블 스펜딩 문제를 극복하는 방안이 지금 여기는 없단 말이에요. 그죠? 원자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토미시티. 어토미시티가 바로 이제 이중 지불을, 그러니까 같은 돈이 내가 100원이 있는데 이 100원을 A에게 주고, 그리고 A가 그 돈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전에, 확인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기 전에 즉시 B에게 줘버리는 거예요. 그럼 A에게도 주고 B에게도 주는 거. 그럼 우리가 물리적 화폐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전자화폐, 디지털 화폐는 이런 식으로 조작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방지할 메커니즘이 지금 여기는 없단 말이죠. 없고. 다음에 가장 큰 건 이거예요. 오픈 소스의 어선선 리스크라고 그러는데, 이건 여긴 프리오리티는 로우로 되어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소스 코드 공개만으로는 투명성을 확보했다는 착각. 그래서 포멀 베리피케이션이 없단 말이에요. 포멀 베리피케이션, 이것도 상당히 또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디자인이, 그러니까 어떤 특정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가 원래 목표한 대로 동작하는지를 분석하기 위한 어떤 수학적인 방식이에요. 그죠? 그게 지금 여기 우리가 지금 제시한 거기에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자, 크로스 체인 동기화 파괴라든가 디도스 공격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한 내용이 없고, 그리고 트랜잭션, 가짜 트랜잭션을 집어넣었을 때 그것을 찾아낼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다는 것이고, 그러면은 이 지금 여기 있는 우리가 제시했던 이 방식 있잖아요. 이 방식에 대한 미비점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알완이 제시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해시더 타임 락 컨트랙트에서 솔리드티가 나왔어요. 솔리드티는 스마트 컨트랙트 엔진이죠. 근데 이거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문제가 있고, 그래서 B 마을의 확인을 기다리는 동안에 조건부 잠금을 생성하는 거예요. 요거 물론 솔리드티에서 요 기술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이건 문제가 조금 있는 모듈이에요. 그래서 아마 다른 방식으로 해시더 타임락 컨트랙트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원자성을 강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고, 어쨌거나 두 번째는 다중 노드 검증 체제, 딥식 노드를 하나만 해가지고는 이 하나를 해킹 누군가 하면은 그 다음에는 답이 안 나오니까 5대 이상 설치를 해서 얘네들끼리의 어떤 컨센서스, 그죠? 를 비잔틴 폴트 토러런스를 구성을 하자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프랙티컬 비잔틴 폴트 토러런스, 이 개념도 상당히 재밌는 개념인데 이것도 나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어쨌거나 한 대로는 위험하다 말입니다. 한 대가 틀리게 되면 다 틀리는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5대 정도 설치해 가지고 이들 사이에 서로 의사결정하는 메커니즘을 넣어서 그래서 누가 한두 대를 해킹하더라도 나머지 딥식 노드들이 정상적인 동작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럼 물리적 시간 동기화, 아토믹 클락, 원자시계라 그러는데 원자시계를 이용을 해서 모든 거래가 이 아토믹 클락에 동기화되도록 이렇게 구성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필요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우리 오픈해시에도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타임스탬프 해시를 포함해서 디지털 서명을 재사용 불가능하게 만드는 거,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외에 상당히 좋죠. 그죠? 이렇게 식으로 하게 되면은 일단 98% 이상 향상시킬 수가 있다. 그렇죠? 원자적 거래, 분산 합의, 클로스 체인 동기화 문제는 이걸 해결하고, 그죠? 시간 불변성과 서명 고유성을 확보한다 그러면 시스템의 무결성을 98% 이상 향상시킬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구성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어떤 블록체인을 대신하는 새로운 알고리즘을 이용을 하려고 한다라고 R1에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럼 R1이 읽어보고 그런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저런 보완을 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훌륭하죠. 정말 훌륭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R1이 나오기 전만 하던 에는 이렇게 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사람이 다 했단 말이에요. 사람이 다, 연구원들이 달라붙어서 연구하고 또 서로 회의하고 토론하고 했었는데, 이제는 연구원들의 연구 과정이나 토론 과정이나 회의 과정이 불필요한 정도 수준이 됐죠. 그러니까 가장 훌륭한 연구원을 한 명이 빼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음 달에 훨씬 더 좋은 버전이 나온다 그러니까 또 기대가 되고 있어요. 기대가 됩니다. 얼마나 더 좋은 버전이 나올지.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한 번 더 했어요. 그래서 R1의 제안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또 했습니다. 이것도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뭐 글자는 다 보이시나요? 자, 보면은 이렇게 됐습니다. 이번엔 장부를 재무제표로 대체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의 장부가 사실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재무분석보고서 이런 것들이란 말이죠. 그죠? 그리고 타임스탬프는 딥식만 관리를 하는 겁니다. 딥식이 관리를 하고, 이 딥식은 한 대가 아니고 5대일 수도 있죠. 5대에서 서로 간에 컨센서스를 잖아요. 근데 이전의 질문에 대해서 다시 아래 질문을 답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만 던진 것이 아니라 이 질문에 대해서 R1이 답을 제시할 때 이전에 내가 던졌던 질문에 대해서 네가 답한 게 있으니까 그 답한 걸 참조해 가지고 다시 새로운 질문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재무제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각 마을은 기랍 재무제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느 한 주민이 자신의 데이터를 위조하게 되면은 그 마을 전체의 주민들의 데이터가 같이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조가 발각되거나, 아니면은 마을 주민들이 다 같이 합의하지 않은 이상은 어느 한 주민의 데이터를 위조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 자,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그 마을과 마을 간의 글에 있어서 마을과 마을의 글에는 마찬가지 그 서로 간에 마을 A와 마을 B가 서로 간에 서명하는 방식으로 해서 특정 마을이 다른 마을을 속이는 거, 마을 사람 전체가 일심동체로 단합해서 다른 마을을 속이는 걸 방지하려면은 어떤 마을과 마을 사이에 거래가 발생할 때는 두 마을 모두의 서명이 필요하다. 마을 주민, 그리고 마을 촌장이 되겠죠. 마을 촌장의 서명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이러한 주장, 이 주장에 대한 허점이 뭐가 있는지를 파악을 하라고 다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에 대한 답입니다. 그게 여기 있는 이 내용이에요. 이거 같은 질문을 던졌을 때 또 마찬가지 열심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마찬가지 중앙화된 클라우드 제약은 취약성입니다. 자, 요런 단일 실패점이 있다는 거죠. 싱글 포인트 페일러. 따라서 딥식을 한 대만 운영해서는 되지 않는다. 하려면 5대 이상을 해란 말이에요. 그리고 기랍 재무제표의 연동성 오류 해서 시간적 트랜잭션에 있어서 시간적 100ms 이내에 모든 제표에 이거 반영된다고 하지만은 트랜잭션 재정렬 공격, 시간차 공격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크로스마을 서명 검증성의 신뢰, 그러니까 두 마을 간에 하면은 한쪽 마을의 딥식이 변조된 서명을 생성하면은 탐지할 수가 없다. 그죠? 두 마을만 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3의 마을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마을 두 개가 거래를 한다 할 때 제3의 마을, 제3자가 그 거래의 신뢰성, 그러니까 진실성을 보장할,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 법적으로 얘기할 때는 그걸 보증인이라 그러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럼 물리적 시간 동기화, 네트워크 타임 프로토콜, 조금 전에 있었던 그 얘기입니다. 1시간 뒤로 돌려서 중복 거래가 가능한데 시스템 시간의 조작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가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서명 키가 유출된다는 거. 마을의 개인 키가 유출될 등의 그리고 딥시크의 노드 변조 얘기도 있고, 그리고 프로토콜 메시지 TCP 패킷을 가로채는 경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상당히 좋은 얘기예요. 하나하나가 다 상당히 좋은 얘기입니다. 다 일리가 있고 타당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탈중앙화 합의 메커니즘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드 4개, 양쪽 마을에 2개, 그리고 중립 검증자 2개 해서 4마을 4개가 이렇게
연동된다 그러면은, 그럼 지금 현재로서 말 두 개만을 지금 상징하는 거잖아요. 말 두 개로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마을이 이걸 이 두 개의 마을을 네 개의 마을로 쪼개서 그렇게 하면은 두 마을 사이의 거래가 다른 두 마을에 의해서 관찰되고 검증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거예요. 일종의 탈중앙화 합의 메커니즘을 만들어라. 비잔틴 폴더서로런스를 계속 만들어라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암호화도 마찬가지 퀀텀 키 디스트리뷰션 이에요. 요게 어떤 의미인지, 요거 퀀텀 키는 새로운 그냥 암호 메커니즘이라고 하면 돼요. 퀀텀 컴퓨팅을 이용한 새로운 암호화 메커니즘을 하는 것이 맞다. 기존의 암호 메커니즘은 양자 컴퓨터 시대가 도래하면 깨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5년에서 10년을 보고 있어요. 빠르면 5년, 늦어도 10년 이내에 기존의 암호 체제는 다 무력화될 거라고 보고 있으니까 지금부터 미리 양자 키 디스트리뷰션 QKD 방식으로 암호를 바꾸라 이 말이고, 그리고 블록체인 하이브리드 블록체인에 기록을 해라는 건데, 요거는 하이플라즈 패브릭, 요거 좀 중국에서 많이 쓰고 있는 건데 요걸 쓰는 게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아니에요. 요거는 좋은 얘기긴 합니다만 우리는 이걸 쓰는 게 아니라 오픈넷이라는 걸 씁니다. 그리고 원자 시계를 도입을 해라 그리고 리스크 관리 체제 이렇게 하고, 그래서 탈중앙화 하는 거는 지금 이전보다는 그래 어쨌거나 처음 질문보다는 이 뭐예요? 거의 많이 줄었어요. 그죠? 첫 번째 던졌던 질문에 비해서는 허점이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구하는 거는 탈중앙화 합의와 양자 암호, 그죠? 요 두 가지를 하면은 좀 전에 98%였는데 이제는 99.99%까지 올라온 상황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은 거의 우리가 이제 정답에 가까워져 왔죠. 왔는데 이제 0.01%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그게 이제 다음 에피소드의 또 주제입니다.